겨울바람이 싸늘하게 볼을 스치고 지나가는 오후. 조용한 카페 한 구석. 따뜻한 커피가 김을 내뿜으며 잔을 감싼 손끝을 서서히 데워준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은 두 사람. 명수와 그의 오랜 친구인 철수. 명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요즘 애들은 말이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짙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그래. 맞아. 우리 때는 말이야. 선배가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이었지. 요즘 애들은 너무 자기 멋대로야.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명수의 아들 이야기로 흘러갔다. 1점. 조언을 강요하거나 잔소리하기. 명수의 아들은 최근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원했던 명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아들한테 그렇게 말했어. 이봐. 직장이라는 건 말이야. 안정적으로 다니면서 연금도 챙기고 결혼도 하고 그래야 사람답게 사는 거야. 근데 이놈이 뭐라는 줄 알아? 명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그는 손으로 테이블을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자기는 자기 방식대로 살겠대. 내 조언을 듣지도 않으려고 해. 철수는 조용히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우리도 젊었을 땐 부모님 말씀 다 듣지 않았잖아. 명수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렇다 해도 이렇게까지 반항하는 건 아니었지. 아들에게 좋은 뜻으로 조언했지만 결국에는 강요가 되어버린 걸까? 내심 서운함이 밀려왔다. 그는 정말 아들을 걱정하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이 옳다는 걸 강요하고 싶었던 걸까? 2점. 과거와 비교하기. 명수는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 때는 다들 대학 졸업하면 공무원이나 대기업 들어가는 게 정석이었잖아. 근데 요즘 애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모험을 좋아하는 거야? 철수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명수야. 너 그때 기억 안 나? 너도 젊었을 때는 음악 한다고 난리 쳤잖아. 순간 명수의 표정이 어색하게 변했다. 맞다. 그는 젊었을 때 가수의 꿈을 꾸었고 그때마다 부모님은 그게 먹고 살 길이냐며 반대하셨다. 결국 현실과 타협해 공무원이 되었지만 가끔 기타를 보면 아쉬움이 밀려왔다. 그때는 부모님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 한구석이 시리다. 아들도 같은 마음일까? 명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3점. 부정적인 태도로 불평. 늘어놓기. 대화가 끊기자 철수가 화제를 돌렸다. 그래도 요즘 세상은 참 편해졌어. 스마트폰 하나로 뭐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명수는 코웃음을 쳤다. 그게 문제야. 다들 스마트폰만 보고 사람들과 대화도 안 하고 세상은 점점 삭막해지고 있어.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근데 너도 스마트폰으로 주식 보고 뉴스 보고 그러잖아. 명수는 입을 다물었다. 어쩌면 그는 단순히 세상이 변하는 게 두려웠던 걸지도 모른다. 4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걱정하기.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명수의 아내였다. 어디야? 밥은 먹었어? 감기 조심하라고 했잖아. 옷 따뜻하게 입었어? 명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알았어. 알았어. 끊어. 전화를 끊고 보니 철수가 피식 웃고 있었다. 너도 참 아내한테서 벗어날 수 없구나. 명수는 멋쩍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아내가 챙겨주는 게 고맙기도 했지만 가끔은 숨이 막혔다. 혹시 그가 아들에게 했던 행동도 이런 느낌이었을까? 자신의 고집만 내세우기. 철수가 조용히 말했다. 명수야. 가끔은 그냥 놔두는 것도 방법이야. 우리도 이제 좀 내려놓자. 명수는 차가운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평생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놓친 것이 많았다. 아들과의 관계도, 아내와의 관계도, 심지어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순간
창밖을 보니 겨울바람이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다. 마치 그의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했다. 그래.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철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정신 차렸네. 자, 커피 한 잔 더 하자. 명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끔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것도 괜찮겠지. 5060대가 인간관계에서 피해야 할 행동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언을 강요하거나 잔소리하기.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고 조언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 있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는 조언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로 접근하면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상대가 조언을 요청할 때만 적절히 도와주고 평소에는 공감하며 들어주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2. 자꾸 과거와 비교하기. 우리 때는 안 그랬어. 예전이 더 좋았지. 같은 말은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합니다. 세대 차이를 강조하는 발언은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현재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상대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세요. 과거의 경험을 공유하되 비교보다는 교훈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3. 부정적인 태도나 불평 늘어놓기. 요즘 세상은 엉망이야. 다들 너무 이기적이야. 같은 말을 반복하면 주변 사람들이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긍정적인 주제나 유머를 섞어 대화를 나누세요.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면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가까이 오게 됩니다. 4. 너무 깊이 간섭하거나 지나치게 걱정하기. 특히 자녀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 요즘 왜 연락 안 해? 누구랑 다니니? 같은 질문이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되 상대의 공간과 선택을 존중하세요. 관심을 표현하되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신의 고집만 내세우고 변화를 거부하기. 고정관념이나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면 상대방과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내가 맞아, 이렇게 해야 해 같은 태도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새로운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세요. 유연한 태도를 가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결론 5060대에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공감, 존중,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화를 부드럽게 이끌어가는 것이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